저는 제 부업을 통한 현금 외에 퇴직금까지도 모두 주식에 몰빵했었습니다. 230불에도 매수하고 220불에도 매수하고 180불에도 매수하고. 다른 계좌는 2022년도에 새로 만든 계좌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계좌는 이번엔 달라. 이번엔 진짜 위기야. 이번에 하락세가 엄청나게 길어질 거야. 이런 말들이 매 위기 때마다 똑같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꿈나무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주식 영상입니다. 요즘 2년 전에 올린 저의 이 영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보시는지 최근에 댓글이 좀 달리고 있더라고요. 저의 최근 주식 근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 계좌를 공개하는 시간을 빌미로 저의 주식 철학을 좀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상 안 보실 거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주식은 복리 효과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평가금 2억이 될 때까지 주식에 몰빵해라. 1억에서 2억 정도 주식을 들고 있어야 스노우볼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을 2억 정도 가지고 있고 매년 수익률 15%를 만들면 30년 후 130억이 달성된다.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제가 수익률 표를 만들어서 보여줬었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매년 평균 수익률 15%가 말이 되나요? 본인이 워렌 버핏이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주식을 실제 해보면 매년 15%의 수익률을 내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하락기를 필연적으로 맞이하는데 한 푼, 두 푼 소중히 모은 내 돈으로 한 주, 두 주 열심히 모아간 반려 주식들이 팍팍 떨어지고 계좌가 파랗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 없습니다. 진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일단 2년 전 저의 말을 잘 지켰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그 영상에서 소개한 제가 직접 작성한 가이드라인입니다. 1번, 제가 2년 전부터 이미 지키고 있었던 거고요. 저는 실제 주식 평가금 1억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월급을 받으면 남는 돈을 모두 주식에 몰빵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2번, 1억 달성 후 2억까지는 주식 비중 90%를 지켰냐? 요건 제가 100%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식 투자를 하던 중 부동산 투자의 매력을 알게 되어서 평가금 1억을 달성 후 남은 현금을 모두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3번, 주식 2억이 달성되기 전 폭락장이 오면 현금 2천만 원으로 헐값에 주식을 담는다. 이건 제가 200% 지켰습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 12월부터 주식이 폭락을 하더니 2023년도 초까지 주식이 엄청난 급락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주식이 빠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인플레이션 등 수많은 갖가지 악재들이 터지면서 주식이 계속해서 급락했습니다. 저는 이때 뭔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넷플릭스, 메타 이런 대형 기업들이 막 70%씩 빠졌었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 중 하나인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55%까지 빠졌습니다. 반타작이 난 거죠. 근데 저는 2020년도 초부터 주식을 엄청 주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추가 매수했냐? 제가 모두 계산해보니 약 1년 반 동안 5천만 원 정도를 추가 매수했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퇴사를 했거든요. 저는 제 부업을 통한 현금 외에 퇴직금까지도 모두 주식에 몰빵했었습니다. 충분히 저렴하다고 생각했고 기회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이 쉽지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하지만 매수한 가격보다 계속해서 떨어졌으니까요. 자, 그럼 드디어 약 3년 가까이 묶인 투자 결과는 어떨까요? 일단 저는 미국 주식 계좌가 총 2개인데요. 한 개는 2020년 말부터 2021년도까지 계속 추가 매수를 한 계좌고 다른 계좌는 2022년도에 새로 만든 계좌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계좌는 매입 금액이 8,700만 원, 계좌 전체 수익률은 88%, 손익은 7,700만 원, 총 1억 6천만 원이 들어있네요. 두 번째 계좌는 2022년도 하반기에 만든 계좌로 계좌 전체 수익률은 38%, 매입 금액은 1,700만 원, 손익금은 660만 원, 총 2,400만 원이 들어있네요. 도합 약 1억 8,7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수익금만 8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3년 정도까지 수익률을 계산해보니 제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순수 수익률이 매년 연평균 30% 정도의 수익률을 냈더라고요. 이 계좌가 2022년도 하반기에 만든 계좌로 딱 1년 된 계좌인데 수익률이 38%입니다.
애초에 기획했던 15% 수익률의 2배의 결과를 낸 셈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한테는 단순한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고 느낀 건 제가 1년 전에도 이런 영상을 올리며 지금은 주식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라는 걸 계속 언급했었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드디어 부자가 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마이너스 20%에서 최대 마이너스 47% 정도 가량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현재 벌써 고점 대비 마이너스 22%나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역사에 남을 만큼 큰 폭락이 현재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2008년 폭락장, 2018년 폭락장, 2020년 폭락장 시기로 돌아가신다면 주식 안 사실 건가요? 저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엔 달라. 이번엔 진짜 위기야. 이번에 하락장은 엄청나게 길어질 거야. 이런 말들이 매 위기 때마다 똑같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주식에 몰빵해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폭락장들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큰 폭락장이 왔을 때 짧게는 2달, 길게는 1년 반 정도 왔었고 폭락장이 끝나는 순간 하락했던 거에 2배, 3배가 폭등하더라라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락장에서 폭등장으로 가는 순간의 수익률을 누린 사람과 그 순간을 놓치고 뒤늦게 상승장에 올라탄 사람의 수익률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주식을 모으기로 결심합니다. 실제로 저는 2022년 1월부터 한 달도 빠짐없이 1월, 2월, 3월, 4월 꾸준히 주식을 사모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뉴스, 기사, 유튜브 그 누가 아무리 전쟁이다, 금리 인상이다, 뭐다, 법주고 하락을 외쳐도 5월에도 주식을 살 겁니다. 6월에도요, 7월에도요. 왜? 저는 올해는 세일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1년은 하락한다라고 생각하고 매달 사모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몇 년만 지나고 나면 이 순간이 역사적인 세일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시점을 한 달, 하루 이렇게 짧게 볼 것이 아니라 5년, 10년 단위로 길게 보라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본인부터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투자도 안 하고 이런 말을 계속하면 사기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돈을 넣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절대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익률이란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는 거니까요. 대단한 건 제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준 기업들이죠. 그래도 모두가 하락을 외치는 순간에 저만의 신념을 지킨 건 제 자신한테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주식 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트레이더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의 입장에서 꽤 괜찮은 수익률을 냈던 이유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별것 아닐 수 있겠지만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에 대한 저만의 매수 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주식을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유명한 격언 중에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식과는 사랑에 빠지지 않지만 기업과는 사랑에 빠집니다. 왜? 그래야 오래 보유하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성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성을 더 알아보고 싶고 더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기업이 좋아지면 그 기업을 계속 알아보고 가치 있다고 느끼니 가격이 하락할 때 이 좋은 기업이 이렇게 할인을 하네? 하고 매수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업 자체의 수익률보다도 수량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지면 내가 같은 가격으로 주식을 더 많이 모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 중 하나인 엔비디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엔비디아를 2020년 10월에 처음 매수를 했는데요. 2020년 10월 5일에 514달러에 두 주를 매수를 했네요. 이때는 액면 분할이 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액면 분할이란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주식을 쪼개서 액면 가액, 즉 눈에 보이는 가격을 낮추고 일정 비율로 주식 숫자를 늘리는 건데요. 엔비디아는 2021년도에 4대1로 액면 분할을 실시했습니다. 즉 현재 평단가로 치면 저는 2020년 10월 5일에 128불에 엔비디아를 처음 매수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뒤로 상승기를 쭉 타면서 점점 높은 금액의 매수를 진행했는데요. 보시면 액면 분할 뒤 21년도 12월에 엔비디아를 308불에 매수하기도 하죠. 근데 그 뒤로 엔비디아가 폭락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엔비디아를 300불에 매수했었는데 더 저렴해졌으니 같은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290불에도 매수하고 280불에도 매수하고 230불에도 매수하고 220불에도 매수하고 180불에도 매수하고 160불에도 매수하고 170불에도 매수하고 150불에도 매수하고 140불에도 매수하고 130불에도 매수합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로 계속 혼내준 셈이죠.
이때 매수하는 게 말이 쉽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엔비디아 100불 아래로 무조건 떨어진다. 반도체 장기 하락 사이클이다. 최소 4년은 하락한다. 이런 엄청 부정적인 뉴스들로 도배가 됐었고 사람들도 엄청 조롱하고 욕하고 팔고 떠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 산다는 게 내가 바보가 되는 느낌도 들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매수할 수 있었던 게 4년 하락장이면 어때? 10년 뒤에 상승이 있을 건데 라며 미래의 엔비디아의 가치를 계속 생각하며 매수했습니다. 수량을 모아간다는 마음으로요. 현재는 약 400불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수익률을 높여주는 1등 공신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뭐가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저점을 맞출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수량을 모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꾸준히 분할 매수를 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는 엔비디아를 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400불을 주면 2주가 매수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400불을 주면 한 주밖에 매수를 못하니까요. 저는 언젠가 또 엔비디아가 가격이 크게 하락할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3개월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저는 차분히 기다릴 것입니다. 또 저렴해지는 시기가 온다면 언제나처럼 다시 매수를 시작하겠죠. 예시는 엔비디아 하나를 들었지만 엔비디아를 제외한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모든 주식들을 이런 식으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하지 않지만 현재도 좋은 기회가 온 주식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주식을 추가 매수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2022년도에 나름 살 만큼 최대한 샀고 올해 하반기에는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부동산도 이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달 전에 영상으로 찍기도 했었죠. 제가 계속 느끼는 건 그냥 모든 투자를 제 생각대로, 제 판단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물론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차고 넘치지만 남의 의견을 따르면 배우고 성장하는 게 없더라고요. 오롯이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투자를 진행하고 실제 내 돈을 넣어야 결과가 어떻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하반기 부동산 투자 계획이 없다면 엔비디아를 제외한 제가 갖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아직도 덜 오른 저렴하게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주식들을 계속 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의 실제 주식 수익률을 오픈해보고 주식 투자에 대한 제 철학을 설명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제 투자 방식이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누군가한테는 분명 무모한 투자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이게 맞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 건 개인은 절대 완벽한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운으로 저점을 맞추는 게 가능해도 평생 정확한 저점 타이밍을 잡는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더가 아닌 투자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 주식은 이제 3년 차지만 국장은 약 6년 차이며 부동산도 여러 채 투자하며 느낀 점은 어떤 투자든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면 결정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남의 얘기가 아닌 나만의 철학을 가지고 투자하고 많은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고통 없는 성장은 없더라고요. 어떤 투자를 진행하더라도 크고 작은 고통이 존재했으며 이 고통이 결국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실전 경험에서 쌓인 나의 투자 철학들이야말로 외부 소음으로부터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구독자분들이 되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